자, 이전력계법의 예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전력계법은 전력계 두 대로 삼상전력, 단상이 아니라 삼상전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제 보시면 지금 전력계가 두 대가 있죠? 두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삼상입니다. 보시고 아셔야 돼요. 대칭 삼상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칭 삼상이면 이 전력계 지지치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근데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칭 삼상은 전원이 대칭이고 부하는 비대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W1의 지시값, W2의 지시값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구할 수가 있죠. 그 이전력계법에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더 해주면 유효전력이고 이거 빼주는 거죠. 빼주면 무효전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루트 3배를 해서 무효전력이 나온다.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가지고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유효전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압과 전류가 있어요. 이 전압과 전류는 얘가 지금 선에 대한 전류고 얘는 선간에 대한 전압이죠. 그러니까 선간 전압과 선전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유효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이제 피상전력을 이거 갖고도 계산할 수 있지만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으니까 얘를 가지고 피상전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률이 얼마냐 묻는 겁니다.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에서 보면 전체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의 비가 역률이다라고 하는 거죠. 유효전력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W1과 W2를 더해주면 되는 거고, 자, 피상전력은 어떻게 하면 되죠? 루트 3배 VI 하면 됩니다. 선간전압 선전류이기 때문에 루트 3배가 되는 거예요. 상전압 상전류면 3배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피상이기 때문에 코사인 사인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전압과 전류의 곱이죠. 이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전압은 루트 3이고요. 200V가 전압이 들어가겠죠. 전류가 30입니다. 이렇게 하면 볼트 암페어가 되죠. 얘는 킬로니까 얘를 와트로 바꿔주면 2360. 단위를 위아래로 맞춰줘야 되겠죠. 5950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역률이 돼요. 계산하니까 0.8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사실 이전력계법의 문제라고 하면 이 정도 문제면 상당히 수준이 있는 그런 쪽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필기에서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그대로 숫자가 바뀌어서도 나오고요. 실기시험에도 그대로 출제되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기시험에도 있습니다. 자, 역률 구하는 거 하실 수 있겠죠? 유효전력을 구하고 피상전력을 구하는 것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예제 하나 더 볼까요? 자, 이와 같습니다. 이전력계법으로 삼상전력을 측정했더니 한쪽의 지시가 800, 다른 쪽의 지시가 1600입니다. 피상전력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물론 피상전력에 대한 공식을 이렇게 기억해도 됩니다. 근데 이 공식이 생각 안 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유효전력을 구하고 무효전력을 구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효전력을 구하면 800 하고요. 다음에 얼마야? 1600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게 유효전력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구하면 돼요? 무효전력을 해야 되겠죠. 1600에서 800을 빼주고 여기다 몇 배를 해주면 돼요? 루트 3을 하죠. 이걸 구할 수가 있어요. 이 공식이 생각이 안 난다면. 따라서 요거 가지고 뭘 구하죠? 피상전력을 구하시면 됩니다. 피상전력은 얼마입니까?
자, 800에다가 1600 더해준 거에 제곱에 더하기 루트 3배에 1600에서 800을 빼줘야 되겠죠. 요거에 전체, 요 전체 제곱이죠. 그렇게 해서 루트 씌워줘라. 요게 피상전력입니다. 그 공식을 몰라도 돼요. 요걸 계산하면 계산기 그대로 똑같이 눌러보세요. 요렇게 해서 요 값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공식이 생각나면 공식에 대입하면 되고요. 공식이 생각 안 나면 이런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각각 구해서 제곱해서 피상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되겠죠? 자, 계속해서 핵심 관련도 문제, 출제되었던 관련도 문제들을 선별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자, 삼상이라고 하는 거죠. 다상교류, 삼상교류입니다. 삼상 삼선식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주어지면 얘는 전원은 뭐 델타 결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전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하는 Y 결선입니다. 그리고 선간 전압이 이만큼 주어지고요. 그랬을 때 이러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이게 이제 선전류, 상전류 같아요. 왜? 부하가 Y결선이니까. 그러니까 Y결선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가 돼서 여기 흐르는 전류나 여기 흐르는 전류나 그 전류는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A와 B 사이의 전압이 여기가 100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가 흘러요? 얼마가 걸려요? 100이 걸린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00이 걸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류가 지금 얼마 흘러요? 20에 마이너스 120도가 전류가 흐르는데, 자, 여기서 위상을 보세요. 얘가 0도라면 얘는 플러스 30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0도면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100에 마이너스 30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간전압과 상전압에는 위상차가 30도가 나는데 상전압보다 선간전압이 30도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100에 마이너스 30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부하 한상의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임피던스가 있겠고 여기도 임피던스, 여기도 임피던스가 있겠죠. 그 임피던스를 계산하라는 얘기죠. 임피던스는 당연히 뭐예요? 상전류분의 상전압입니다. 선전류, 상전류는 같다고 그랬어요. 20에 마이너스 120도. 근데 요건 이제 선간전압이라면 상전압은 어떻게 돼요? 100에 마이너스 30도죠. 결국 요거를 계산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5에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어요? 요거 계산해 보세요. 마이너스 120이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120이 되죠. 그러니까 5에 몇 도가 돼요? 90도가 되죠. 요거 계산하면 5에 90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은 계산기 가지고 그냥 누르시면 되죠. 계산기 가지고 그대로 누르시면 돼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이 문제도 한번 보세요. 부하가 Y결선되어 있고요. 여기는 위상이 필요 없네요. 그냥 전압만 주어졌네요. 요거는 이제 8, 6이니까 6 플러스 J의 8이라는 한상의 임피던스가 있어요. 이때 선전류를 구하라 그러는데 선전류나 상전류는 그 크기가 어떻다?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상의 임피던스는 이만큼이 되고 한상의 전압은 얼마 걸릴까요? 선간전압이 이만큼이면 여기에 걸리는 상전압은 얼마가 되죠? 100이 되겠죠. 100. 100이 되겠죠. 루트 3분의 1을 줄어드는 거니까 루트 3배 차이가 있잖아요. 항상 선간전압이 크죠. 이게 상전압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상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100V구나.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6 플러스 J의 8이구나. 그렇다면 상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해요? 임피던스 분의 상전압이 되니까 이게 6 플러스 J의 8분의 10분의 10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10A가 무슨 전류가 된다? 상전류가 되는데 얘가 Y결선이니까 이 10A는 상전류이면서 무슨 전류예요? 선전류가 되겠죠.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선이냐 상이냐에 대한
이 관계, 요런 것만 알면 문제 풀기는 어때요? 굉장히 수월하고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단상에서 배웠던 거에다가 요것만 더 첨가되면 돼요. 자, 이 문제도 한번 보세요. 공식이라고 뭐 복잡하게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복잡하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은 이런 임피던스가 이게 한 쌍의 임피던스가 되어 있죠. 세 개의 임피던스를 전압 2에 대칭 3쌍 교류의 성간전압에 접속했다. 이 전압이 뭐예요? 성간전압이라는 거죠. Y결선이다라고 하면 성간전압이니까 상전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전압. 상전압은 루트 3으로 나눠준 게 상전압이 되겠죠. 자,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선전류는 상전류하고 똑같아요. Y결선에서. 선전류하고 상전류가 같은데 전압은 어떻게 돼요? 상전압이 이만큼이에요.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식으로 표현하면 R제곱에 X제곱이 되겠죠. 이것이 답이 된다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이 루트 3을 없애버려야 되니까 여기다 루트 3 곱하고 다음에 여기도 루트 3 곱해주면 되겠죠. 분자 분모에다 루트 3을 동일하게 곱해주면 그 값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여기는 뭐만 남아요? 여기는 2만 남고 요 밑에는 뭐가 되죠? 루트 3에 루트 3을 곱했으니까 R제곱에 X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걸 찾아라 라고 하면 4번이 되죠. 수식이라고 해서 나온 것도 뭐 우리 숫자가 아니어도 별 어려움 없이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 숫자만 계산기로 눌러서 계산할 줄 알면 되고 이런 건 잘 못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공식도 얼마든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공식을 정리할 때는 분자 또는 분모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그 식을 간단히 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델타 부하입니다. 델타 같으면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같고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 크다는 거죠. 위상은 30도 뒤집니다. 자, 전원전압이 이만큼이에요. 이건 뭐 어쨌든 성간전압, 상전압이 같아요. 한 쌍의 임피던스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그림 안 그려도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간전압이나 상전압은 지금 얼마죠? 200V가 되어 있고요. 한 쌍의 임피던스는 요거는 당연히 6 플러스 J의 8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상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상전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임피던스 분의 10분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20A가 되죠. 20A. 이 계산해 보니까 20A가 무슨 전류입니까? 상전류가 되죠. 상전류. 그러면 선전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기에 몇 배를 해주면 돼요? 루트 3배를 해야 선전류가 되겠죠. 선전류 IL은 상전류 IP에 루트 3배를 해줘야 되죠. 그 루트 3배 관계 이거예요. 델타 결선이냐 Y 결선이냐 요것만 판단하면 우리가 문제 풀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죠. 기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전원과 부하가 다 같이 델타 결선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선간전압이 이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얘는 지금 선간전압이나 상전압이 똑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전류가 요만큼이다라고 하면 IL이죠. 이거면 상전류는 어떻게 될까? IP는 이 30A를 뭘로 나눠줘야 돼?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 쌍의 전류 구했고요. 한 쌍의 전압 알아요. 그러면 한 쌍이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는 어떻게 될까요? 상전류, 상전압이 되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자, 전압은 똑같이 200이고 전류는 30을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렇게 나눠줘야 얘가 상전류, 상전압이 되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12.7 오음이라고 하는 한 쌍의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전혀 어렵지 않죠. 이게 힘듭니까? 아니죠? 아니, 그럼요. 안 힘들어요. 이거예요. 삼상교류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대부분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니까
그런 것들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델타인데요. 상전류래요. 상전류가 다 같이 뭐 위상만 틀리지 다 같이 4A죠. 그렇다면 선전류 중 크기가 가장 큰 것은 어떻게 될까요? 다 똑같으니까 선전류도 크기가 같겠죠. 그럼 얼마가 될까요? 선전류는 4루트 3이 되겠죠. 4루트 3은 얼마예요? 6.93이에요. 간단하죠. 굉장히 쉬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YY에 대한 결선에서 중성점 전위를 구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성점 전위 산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죠? 밀만의 정리라고 그러죠. 기억하시나요? 회로망 해석에서 배웠던 밀만의 정리. 그렇게 한번 그 내용 중에 있는 거 그대로예요. 다음에 선간전압이고요. 역률이 주어지고요. 소비 전력이 주어졌어요. 선전류를 구하래요. 이게 이제 전력이잖아요. 전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3배의 선간전압의 선전류의 역률로 구하는 전력이 있죠. 또 하나의 전력은 어떻게 구하죠? 두 번째 전력은 3배의 VP, IP의 코사인 세타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선간전압과 선전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1번의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따라서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대부분은 1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로 뭐 이런 데서 말하는 전압이라고 하는 공칭전압은 선간전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송전선로는 선간전압이기 때문에 상전압에 대한 개념을 잘 적용 안 해서 3이라는 개수를 쓰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루트 3을 쓰죠. 이유가 뭐예요? 선간전압 선전류니까. 그래서 선전류 구하라 그러면 루트 3의 V에 코사인 세타분의 P죠. 여기서 이걸 구하게 되면 이항시켜줘야겠죠. 나누기가 되겠죠. 요게 선전류입니다. 선전압이고요. 그래서 이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전력이 10kg니까 10에 10의 3승이 되겠죠. 루트 3에다가 선간전압이 100V가 되겠고요. 역률이 0.6이 되겠죠.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96.2A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도 우리가 이제 많이 다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이 문제는 델타 결선된 부하를 Y 결선으로 바꾸면 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이제 델타 Y 등가 변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선간전압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조금 더 심화학습을 해보면, 지금 아직 여러분들은 그런 심화학습 단계는 조금 뒤로 미루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나중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심화학습을 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한 가지라고 보면 되는데, 동일한 저항 3개를 델타 연결했던 것을 Y 연결로 하면 저항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증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델타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원에 부하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가 저항이 R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조건에서 이 R을 이렇게 Y 연결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델타 Y 등가라고 합니다. 등가. 여기서 이것이 서로 같은 값을 갖는다. 그걸 등가라고 해요. 등가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거 두 개에서 합성 저항을 구한 것이 요거 두 개에서 합성 저항을 구한 값하고 같고요. 요거 두 개에서 합성 저항을 구한 것이 요거 두 개에서 합성 저항을 구한 값하고 같고요. 요거 두 개에서 합성 저항을 구한 것이 요거 두 개에서 합성 저항을 구한 값하고 같다는 게 등가예요. 그렇게 되려면 델타 연결된 것을 Y 연결로 바꾸면 얘가 3분의 R로 되어집니다. 같은 값을 가지려면 3분의 R로 3분의 1배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걸 델타 Y 등가라 그래요. 콘덴서는 반대가 돼요. 콘덴서는 델타 연결된 것을 Y 연결로 바꿀 때는 3분의 1이 아니라 3배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쉬워요.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어차피 델타 연결된 것이 Y 연결로 바뀌니까 저항이 얼마가 돼요? 3분의 1로 바뀌니까 전력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배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동일한 저항을 델타 연결된 것을 Y 연결로 바꿔주면 얼마가 된다? 3분의 1배가 된다. 개념 잡았나요? 요거는 그냥 하나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이걸 증명한다는 것은 좀 복잡하게 돼 있고요. 또 공식도 외워야 된다. 이러면 또 힘들으시거든요. 네. 일단은 뭐 나중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 증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런 개념, 델타 Y 등가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만약에 이것을 문제로서 그냥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다 V를 가했다면은 요 하나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 걸려요? V가 걸리겠죠. 그렇다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델타 연결 시의 소비 전력은 얘는 어떻게 되죠? R분의 V제곱의 3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 V를 가했는데 동일하게 V를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V가 얼마가 와요? 여기는 V를 루트 3으로 나눈 거니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전력은 동일한 저항이라고 그랬어요. 동일한 저항. 그러니까 이것도 R이라고 보는 거죠. R로 보는 거예요. Y델타 등가 변환이 아니고요. 한 번은 이렇게 연결했을 때하고 한 번은 얘네들이 다 R일 때 연결했을 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R로 보면 R분의 어떻게 되죠? 루트 3V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R분의 루트 3V의 제곱하면 요거는 3 되겠죠? V제곱 R이 되겠죠? 요거는 어떻게 돼요? R이 되고 3 V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3R분의 V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에 대한 크기 B를 구하는 거예요. 전력에 대한 크기 B. 성간전압이 일정할 때. 성간전압이 일정할 때 이거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지금 뭐예요? 한상이잖아요. 한상. 결국 한상인데 얘는 한상이 이거였거든요. 그게 3배를 했는데 요거는 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몇 배를 해줘야 돼? 3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게 없어져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그 크기 B를 구해보니까 얼마가 된다? 3분의 1로 줄어들었죠. 3분의 1로 줄어든 거 보이시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에서 Y로 바꾸면 3분의 1로 줄어든다 라는 개념. 요 개념을 하나를 기억하는 게 쉽게 가는데요. 요걸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냐면 보세요. 델타는 한 개잖아요. 루프가. Y는 셋으로 잘라지죠. 그러니까 잘라지니까 얼마가 돼요? 3분의 1이 된다. 뭐 누가 그렇게 외운대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외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를 R로 놓고 동일한 저항 R로 놓고 나서 계산을 해서 저항값하고 전압에 의한 전력을 계산하고 계산해서 델타 결선에서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3배 차이가 난다는 거.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정리하시고요. 다음 거 볼까요? 다음은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임피던스가 주어졌네요. Y 부하고요. 자, 이게 전류가 주어졌는데 얘는 선전류, 상전류가 같은 거죠. Y 부하니까 소비 전력을 구하래요. 그러면 소비 전력은 쉬워요. 3배 I의 자승에 R 하면 돼요. 3배 I 자승에 R. 이게 전력이에요. 또는 어떻게 계산해요? 계산할 수 있으면 R제곱에 X제곱에 V 상전압의 제곱에 R 하면 한상이죠. 3배 하면 돼요. 근데 위에 거 구하려면 전압을 구해야 되니까 복잡하니까 전류가 이미 구해졌으니까 선전류, 상전류 같죠. 당연히 얘는 상전류죠. 상전류의 제곱에 R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3배 상전류가 20의 자승에 저항이 얼마야? 3이죠. 얘가 구하고자 하는 전력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상전류입니다.
그래야 i자승 R해야 한 상이 되는 거고, 곱하기 3을 했다는 얘기는 한 상이 3개가 있으니까 3상이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3600 나오죠. 정리하시죠? 다음 거 볼까요? 임피던스가 이만큼인데 Y입니다. 전압이 주어졌어요. 유효 전력 구하래. 얘는 전압이 있으니까 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R 자승의 X 자승의 V 상전압의 자승의 R의 한 상의 3배 이걸로 계산하면 되겠죠. 저항이 20이니까 20의 제곱에 10의 제곱에 3배 상전압인데 얘는 뭐예요? Y결선이라는 거죠. 성간전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전압이 얼마가 들어가요? 자승이 돼야 되는데 200을 루트 3으로 나눈 전압이 들어가야 돼요. 걔가 무슨 전압이 되니까? 상전압이 되니까 저항은 20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1600 이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죠. 자, 전력 구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기본하고 똑같아요. 단상교류하고 똑같은데 단지 뭐가 틀려졌느냐? 한 상에 3배다라는 거죠. 3상이니까. 3상이니까 한 상에 3배다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죠? 자, 여기 볼까요? 성간전압이 200입니다. 다음에 얘는 평형 3상인데 선전류가 이만큼이에요. 그랬을 때 무효전력이 이렇대요. 역류를 구하래요. 그럼 무효전력 알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얘는 뭘 구할 수가 있어요? 피상전력을 구할 수가 있죠. 지금 주어진 값으로는 이렇게 VL, IL로서 피상전력을 구할 수가 있죠. 루트 3배에다가 전압이 200V에다가 전류가 8.6A니까 피상전력이 얼마 나옵니까? 2980VA라고 하는 피상전력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효전력이 있어요. 무효전력이 1788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뭘 구할 수 있어요? 역류를 바로 구할 수는 없지만 무효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피상전력 분의 무슨 전력? 무효전력. 계산해보면 2980분의 1788이 되겠죠. 0.8이 나옵니다. 0.6이 나옵니다. 0.6. 사인이 0.6이면 코사인은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의 세타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즉 1 마이너스 0.6의 제곱을 루트 씌워주죠. 0.8.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은 몇 번 알려드렸죠. 기억 안 나요? 왜 그런지 알려드린 것 같은데 사인 제곱의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의 세타는 1이다 라고 하는 그 기본식을 가지고 이해하는 거죠. 또는 아크 사인 0.6 해서 세타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을 그 세타를 코사인을 취해줘도 동일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죠. 이런 이야기. 이거 한두 번 한 건 아니죠. 몇 번 했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생각이 그때그때 나줘야 된다는 거죠. 저게 뭐야? 분명히 했는데 저게 뭐야? 이러면 그 다음에는 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항상 공부는 말입니다. 반복이죠. 반복. 반복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 쉽게 가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이 내용까지 삼상교류까지에 대한 이야기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전력공학이라든지 전기기기라든지 나오는 수치 해석하는 부분들, 숫자를 가지고 뭐 어떤 전압을 구한다든지 전력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반복학습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음 거 볼까요? V결선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공급한다는 얘기는 세대면 델타 결선, Y 결선인데
두 대면 3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부위결선입니다. 부위결선 기억하시나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부위결선은 두 대를 쓰지만 용량이 두 대 용량을 다 못 쓴다 그랬죠. 얼마만큼 쓰죠? 다 못 쓰고 얼마만큼? 루트 3배만큼 쓴다. 요게 이제 키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용률과 출력비가 나오는 거죠. 요거예요, 요거 하나만 부위결선에선 기억하시면 끝! 한 대의 용량의 루트 3배. 3상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대가 10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의 루트 3배. 얘가 3상 전력이 되는 거죠. 부위결선. 쉽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자, 이거는 부위결선에서 고장 전 출력과 고장 후 출력이에요. 고장 전 출력. 그렇죠? 그 다음에 부위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출력. 요거는 고장 전이니까 델타 결선. 세 대 다 쓰죠. 그런데 얘는 부위결선이니까 두 대니까 두 대 다 못 쓰는 거잖아요. 루트 3배만큼 쓴다 그러죠. 그래서 그 비가 얼마가 되느냐? 이걸 갖다 우리는 출력비라고 그래요. 출력비. 그래서 3분의 루트 3이 되죠. 왜? 이거니까. 이 식이 이해가 돼야 돼요. 57.7%. 이용률은 86.6%죠. 두 대 용량을 다 이용 못하니까. 자, 이거는 이제 한 대가 30짜리인데 두 대를 부위결선했어요. 역률이 8에 20kW 삼상 평형 보아의 전력을 공급할 때 한 대가 분담하는 피상 전력을 물어봤어요. 자,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유효 전력의 역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유효 전력의 역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 돼요. 이거 피상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얘 피상 전력은 요 20을 뭘로 나눠줘야 돼요? 역률로 나눠주면 피상 전력이 돼요. 역률로 나눠주면 피상 전력. 얘가 KVA가 돼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유효 전력을 역률로 나눠주면 피상 전력이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유효 전력은 피상 전력의 역률을 곱한 거니까요. 그래서 얘가 VI가 피상 전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 결국은 역률이라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률이라는 걸로 유효 전력을 나눠줘야 피상 전력이 된다는 식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실제 실기를 강의를 할 때 기본 개념이 안 돼 있어서 실기 시험에 대한 어떤 그 문제 풀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에 보면 바로 이 개념들이 접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할 때 그냥 외워서 공부하다 보니까 접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이 이야기를 잘 이해 못하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왜 역률을 나눠줍니까? 어느 때는 역률이 들어가고 어느 때는 역률이 안 들어갑니까? 꼭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이러한 단위에 대한 관계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피상전력을 구했어요. 피상전력. 그런데 한 대가 분담한대요. 그러니까 두 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가 분담하는 걸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한 대가 분담한다는 얘기는 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30짜리를 공급했지만 실제는 부하가 30만큼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급하는 것보다 받는 쪽에 대한 개념이니까 부의결선에서는 지금 두 대가 분담한다면 이만큼인데 이 두 대가 결국 분담하는 피상전력이 이만큼이라는 거죠. 그러니 공급하는 거 P와는 얼마가 되든 관계없다는 거죠. 남는 거니까. 실제 쓰는 것은 요만큼밖에 못 쓰는데 그럼 한 대가 공급해야 되는 건 얼마만큼만 공급하면 되느냐. 바로 요거 0.8에 20을 요거를 루트 3으로 나눈 거. 요만큼을 한 대가 분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눌러보면 14.4 kVA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V결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대 전력계를 사용해서 이전력계법으로 삼상 전력을 측정해서 역률을 구하려고 하는데 역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유효 전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역률 코사인 세타는. 제가 그래서 이 공식을 다 몰라도 풀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효 전력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W1 더하기 W2만 들어가야 돼요.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근데 피상전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피상전력은 항상 어떻게 돼요? 루트의 유효전력의 제곱에 무효전력의 제곱이죠. 루트가 들어가죠.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을 기본만 해도 공식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공식을 찾을 수 있는 개념, 기본. 어차피 우리는 그 주관식 문제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객관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정리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공식을 달달달 외워서 찾는 게 아니라 개념을 가지고 찾으면 쉽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또 볼까요? 이전력계법인데 전 단상전력계 두 개로 전력을 측정하였더니 전력계 지시값이 하나는 마이너스였네요. 이때 역률 구하래요. 물론 공식에다 대입하면 돼요. 그대로 공식에다 대입하면 뭐 별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도 그대로 마이너스로 집어넣으면 돼요. 만약에 공식이 생각이 안 난다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유효전력 구하고 무효전력 구하면 되잖아요. 유효전력은 얼마야? 1327 마이너스 301이 되겠죠. 플러스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값이니까요. 다음에 그래서 1327 마이너스 301 이렇게 해주면 돼요. 요거의 제곱이에요. 무효전력은 어떻게 돼요? 루트 3에 자 어떻게 해주면 돼요? 1327 마이너스가 더하기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301이요. 요거에 전체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피상전력을 구하면 되죠. 공식에다 안 넣어도 돼요. 알고 있는 유효전력, 무효전력에 대한 식. 그렇게 해서 넣으면 0.34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는 대로만 푸시면 돼요. 다음에 이와 같은 회로에 대해서 역률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역률을 구할 때는 우리는 역률은 임피던스를 구해서 한상의 임피던스예요. R 플러스 J의 X를 해가지고 요거를 루트에다가 세타 나오잖아요. 루트에다 세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타 값을 구하면 요거는 뭐 R제곱에 X제곱이 되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세타 값을 구해서 코사인 세타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역률이 된다. 그러면 역률이 된다. 그러니까 한상의 임피던스를 구해라 이런 이야기가 돼요. 한상의 임피던스. 0.8이 나오게 되는데 한상의 임피던스를 구하려고 딱 보니까 얘가 델타 연결인지 Y 연결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저항입니다. 저항. 저항이 델타 연결된 것을 Y 연결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 1배가 된다. 요거 델타 Y 등가 변환에 대한 과정이 물론 과정이 있는데 공식도 몰라도 되고 또 과정도 몰라도 됩니다. 그냥 3분의 1이 된다. 다른 거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R이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게 9짜리야 9짜리 9짜리인데 얘를 뭐로 바꿔줘요? Y자 모양으로 바꿔주면 3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그림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원래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컨덴서는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델타 연결되어 있었는데 얘는 지금 4가 그대로인데 여기에 똑같이 뭐예요? R이 연결되는 거예요. R이 이렇게 Y자 모양으로 R이 똑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연결되고 여기 연결되고 여기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연결되어지는 그 델타 연결된 것을 뭘로 바꿔준 거예요? Y 연결로 바꿔주는 거죠. 이걸 등가 변환이라 그런다. 이러한 등가 변환을 해주면 얘가 9짜리가 얼마가 돼요? 3짜리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한 상의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 한 상의 임피던스는 3오음하고 4오음짜리가 무슨 연결되어 있습니까? 병렬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병렬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피던스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이해되죠? 이 형태니까 임피던스를 구하면 돼요. 임피던스를 어떻게 해주면 되죠? 3-j의 4분의 3-j의 4 하면 얘가 임피던스가 됩니다. 이게 얼마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계산기 눌러봐야 되니까요. 자, 여기는 3 곱하기 마이너스 4i가 되겠죠. 3-4i가 되겠죠. 이와 같이. 그래서 이걸 계산기 눌러보면 이러한 값이 나오고 Shift 2번, 3번 눌러주면 이러한 값이 임피던스로 존재합니다. 5분의 12가 되고요. 얘가 5분의 12가 되고요. 마이너스 36.87도가 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크기보다는 이 각도가 중요합니다. 왜? 역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은 플러스 각이나 마이너스 각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역률 코사인 36.87 마이너스 36.87 해도 돼요. 0.8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률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임피던스도 어드미턴스로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임피던스로 구해도 돼요. 이것처럼 얘는 이제 풀이가 병렬 회로의 코사인 세타는 직렬 회로의 사인 세타와 같다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한 상의 임피던스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끝.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3상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n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기억해 보자라고 해서 문제를 몇 개 더 넣어드렸어요. 대칭 n상회로 6상, 12상 뭐 이런 게 있겠죠. 이거는 일반식 하나만 기억하세요. 원래 이제 그 성간전압, 상전압을 이야기할 때 성간전압이 어떻게 되죠? 루트 3이었잖아 여기가. 그리고 상전압이었죠. 그 루트 3이 되는 식이 있어요. 2의 사인의 n분의 파이예요. 요것이 루트 3이 돼요. 3상. 예를 들면 n이 3이다. 그럼 VL은 2의 사인의 3분의 180이죠. 이래 되니까 사인 이건 얼마야? 60도잖아요. 그러니까 2의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얘가 얼마 된다? 이해되겠죠? 이해되겠죠? 그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하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2 사인 n분의 파이. 그리고 각도가 있어요. 각도가 플러스가 된다고 그랬죠? 이 각도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 2분의 파이 90도 3상이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180도 60도 하니까 30도 차이가 나죠? 그렇게. 이해되겠죠?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설명 중 잘못된 거 찾으라 그래요. 델타 결선입니다. 이런 델타 결선에서 상전류는 선전류보다 루트 3분의 1이다. 맞죠? 3상이니까. 근데 n상이 되면 전력이 이렇대요. 이게 뭐예요? 성간전압 선전류죠. 원래 이제 전력은 P는 이게 n상이니까 VP, IP,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하시죠? n. 근데 요거를 바꿔주는 거야. 이걸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VL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n에다가 VL이 되겠죠. 근데 여기 2사인 n분의 파이 나눠주죠. 여기 나눠주면 하나는 그냥 그대로겠죠. Y결선에서. 그게 코사인 세타예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비교해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n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예요. n이 빠진 거예요. 그게 틀린 거고, 위상차 2분의 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인데 이거 집어넣어 보세요. 이렇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 되죠. 그 다음에 비대칭 다상교류가 만드는 회전자계는 타원 회전자계다. 맞는 이야기예요. 대칭은 어떻게 되죠? 원형 회전자계죠. 원형 회전자계. 그 당연히 아시잖아요. 회전자계. 왜 그러냐면 비대칭하고 대칭에 대한 개념을 보면 합성이잖아요. 합성.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대칭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90도, 120도 위상차가 나오면 이렇게 가겠죠. 다음에 다시 120도 위상차가 가면 이렇게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점에서 만드는 자개들이 합성된 게 그 크기가 똑같아요. 똑같아서 우리가 이 자개를 구해보면 벡터가 회전하는 거 보셨죠? 그런데 비대칭이 되면 각각의 지점에서 합성하는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비대칭이니까. 그러면 이 자속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니까 그게 회전하면 원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대칭이 만드는 회전자계는 원형이 될 수가 없다. 타원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회전자계를 이해하시면 돼요. 회전자계 동영상 보신 거 기억하시죠? 그 동영상 보시는 거, 그거 기억하신 대로 생각하시면 뭐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요거는 위상차 묻는 거예요. 이거죠. 90도 마이너스 n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 육상이다 위상차 구하래요. 90도 마이너스 n분의 파이 6분의 180. 몇 도죠? 60도가 되죠. 어렵지 않아요. 3상은 30도, 6상은 60도죠. 자, 12상입니다. 상전압이 이걸 때 단자전압, 성간전압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성간전압 VL은 2sin 180, 12상. 여기에 100V를 하면 되죠. 오히려 전압의 크기가 줄죠. 그러니까 상수를 높이는 것은 전압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육상은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아요. 만약에 육상을 해보면 육상이에요. VL은 2sin 6분의 180 VP 하면 얘는 2분의 1이 돼서 없어지니까 VP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육상은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아지고 상수가 더 올라가면 오히려 성간전압이 줄어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6상, 12상을 잘 안 써요. 3상을 쓰는 이유가 따로 있죠. 자, 여기 보면 6상입니다. 6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같죠? 이해되시죠? 요거는 답이 요거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회전작에 대한 얘기. 대칭 다상교류 회전작에 좀 잘못 설명된 거 찾죠? 3상 회전작에는 원형이다. 대칭 이상교류 회전작에는 타원형이다. 이상교류는 회전작에를 만들질 않아요. 다음에 상순을 바꾸면 회전작의 방향이 바뀌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는 이론하고 같아져요. 회전작의 회전 속도는 각속도하고 같아요. 자, 비대칭 다상교류가 만드는 회전작에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타원이죠. 교번은 단상이에요. 얘는 단상. 자, 다음 문제. 공간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n분의 파이. n상교류죠. n상. n상교류죠. n개의 코일. n상교류를 흘릴 때 그 중심에 생기는 회전작의 모양은 어떻게 되냐? 대칭이라고 했나요? 그럼 뭐가 되죠? 원형. 그렇죠? 원형. 비대칭은 타원형. 자, 여기까지가 삼상교류입니다. 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